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주 4.3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게 뭐였더라?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4월 3일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주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에 남로당 제주 세력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는 평범한 제주 도민들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제주 4.3 사건의 세 가지 세력들을 알아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세력, 남로당 제주도당이 있습니다. 남로당은 정확히 말하면 남조선 노동당인데요. 과거 조선 공산당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경찰 등을 대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킨 세력이고요. 자, 둘째, 대한민국 정부와 미 군정도 4.3 사건의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예요. 1945년 우리가 해방을 하고 나서 이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당연히 아주 심하게 탄압을 했겠죠. 그래서 남로당 제주 세력이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그때 평범한 제주 도민들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평범한 제주 도민들이 있죠. 당시 남로당 무장 세력을 제주도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 또한 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바람에 희생을 당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은 앞선 세 가지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남조선 노동당이 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제주 도민들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간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제주 4.3 사건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된 사건인지 시간의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때는 1945년 대한독립 만세! 네, 우리나라는 독립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는요, 1945년에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겼고요. 얼마 안 가서 그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이 인민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제주도 정부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때는 1947년 3월 1일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일명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3.1절 행사를 맞이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 북국민학교에 모였어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가 끝나고 제주 도민들이 해산할 때 터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경찰들은 물론 제주 도민 출신도 있었겠지만 육지에서 온,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온 경찰들도 많았대요. 근데 이 경찰들이 제주도로 오기 전에 어떠한 교육을 하나 받는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90% 이상은 빨갱이다.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평범한 제주 도민들도 갑자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3.1절 행사가 끝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타고 있는 경찰이 어린아이랑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당연히 말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다쳤겠죠. 그러면 이 말에 탄 경찰이 상식적으로 내려서 너 괜찮니?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 도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말에 탄 경찰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도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구나 라면서 지레 겁을 먹었고 도민들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팡! 팡! 그래서 순식간에 제주 도민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총상을 입어요. 자, 이 사건에 제주 도민들은 크게 분노했고요.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아니 무슨 이런 일에 지금 총을 쏜 것이냐. 사과해라. 근데 경찰들은 야 우리 정당방위야 배째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 한 9일 뒤에 제주도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경찰들 짜증난다 하면서 제주도의 일반 상점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행정 최고 기관이죠. 제주도청까지 이 파업에 동참을 했어요. 일부 경찰들 또한 이 파업에 함께했고요. 하지만 당시 육지에서 온 경찰들은 이 총파업마저도 아주 강하게 제압을 하고 한 2,500명 정도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제주도민들과 어떤 육지 경찰들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다가 때는 1948년 4월 3일에 당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 우리 남노당 제주도당이 육지 경찰들을 무찌르겠다. 라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노당 무장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 봉기가 딱 시작되고 한 달 뒤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한반도의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제주도는요, 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정부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주도가 이 총선거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어찌되었든 남한만의 총선거는 치러졌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남노당의 무장 봉기는 어떠한 삶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10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주도의 무장 봉기를 아주 강하게 진압합니다. 이를 초토화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전이 뭐냐면요. 제주도 해안선을 기준으로 5km 이상 지역에 출입하는 자는 무장봉기 세력으로 무조건 간주하고 사살하겠다라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작전이죠. 제주도 땅에서 해안선 5km 이내 지역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 해안선 5km 이상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 300여 개를 다 불태우고 여기서 사는 제주도민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광기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 정도로 막 사람들이 미쳐서 무조건 다 제주도민들이면 빨갱이로 간주하고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95%의 제주 마을들이 사라졌고요. 평범한 제주도민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1954년 거의 6년이 지나서야 끝이 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2만 5천 명에서 혹은 3만 명에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주도의 유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주 4.3 사건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가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다음에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이런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고 좀 더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